여러분, 지갑 속에 늘 쓰시던 농협 카드나 우체국 카드 한 장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익숙한 플라스틱 카드가 올 하반기부터는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서비스 창구가 늘어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 내 통장의 안전장치가 바뀌고 동네에서 다른 은행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면 손해볼 변화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알아두면 든든하고 모르면 아쉬운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우체국에서 근무해 온 이석규입니다. 창구 셔터를 올리고 내린 날만 계산해도 13,000일이 넘습니다. 그동안 수백만 통의 저금 통장을 받아 적고 수천 장의 송금 전표를 대신 써드리며 어르신들과 웃고 울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월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힐 만큼 중요한 변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겪으신 일을 남겨주시면 내일 새벽 출근 전에 꼭 답글 달겠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저는 우체국 앞 화단을 먼저 둘러봅니다. 봄이면 펜지 모종이 올라오고 여름이면 봉선화가 빨갛게 피어 있죠. 퇴직연금을 받으러 오시는 손님이 화단 사진을 찍어 손주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 괜히 뿌듯해집니다. 그 손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 선생님입니다. 78해 동안 농사짓고 손주 셋을 대학까지 보낸 분이죠. 이분은 평생 농협만 쓰셨습니다. 통장도 적금도 대출도 전부 농협이었는데 지난달 적금 만기라며 여느 때처럼 농협 창구에 앉았다가 깜짝 놀라셨답니다. 농협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적금 금리도 함께 비교해 보실래요? 농협 직원이 타 은행 상품을 권하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곧 시작될 은행 대리업 제도의 첫 예고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급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청약 통장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으로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손주에게 주택 청약 혜택을 물려주기도 힘들어집니다. 청약 통장은 종류가 여럿입니다. 옛날에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처럼 이름도 다양했습니다.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하나로 통일돼 있죠. 올해 9월 30일까지 예전 통장을 새 통장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청약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가입 연수가 모두 소용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청약 통장을 물려줄 손주가 없다고 해도 전환을 권합니다. 통장은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지만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꿔두면 손주가 20살이 넘었을 때 바로 아파트 청약에 뛰어들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니까요. 전환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챙겨 가셔서 청약 통장 전환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창구 직원이 전환 신청서를 대신 적어 드리고 서명만 받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 한 번 전환하면 옛 통장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형식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이므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자녀와 상의해 두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화두, 예금자 보호 한도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에 돈을 맡기면 5천만 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첫날부터 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반가운 일이지만 농협 같은 특수 구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농협에는 중앙회 통장과 지역 농협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각각 1억 원씩 보호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은 둘을 합쳐서 1억 원입니다. 작년에 벼 수매 대금으로 억 단위 목돈을 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역 농협에 7천만 원, 중앙회에 5,500만 원을 예치하셨는데 합산 규정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이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셨죠. 그때 바로 분산 예치를 권해드렸고
우체국의 일부를 옮기셔서 불안을 덜으셨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자산을 일정 금액씩 나누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야 합니다. 예금 적금 요구불 계좌까지 모두 총액에 포함되니 통장 수만 믿고 안심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체국이 빛을 발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한도 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에도 지급 지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약간 낮아도 안전성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창고를 팔아받은 2억여 원을 어디 둘지 고민하던 부부도 결국 우체국 종합예금에 넣으시고 매년 수백만 원의 이자를 받으며 불안 없이 지내십니다. 그러다 손주 유학 자금이 급해지면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죠. 큰돈이 생기면 반드시 일부는 우체국에 두고 나머지를 분산해 두셔야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혁신,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7월부터 농협과 우체국이 동네 종합금융센터 역할을 합니다. 은행 지점이 줄어들면서 시골 어르신들이 버스 2번 갈아타고 시내 은행에 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려는 제도죠. 한 달 전 저희 지점에도 교육용 태블릿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국민은행 적금, 신한은행 예금, 우리은행 대출 상품이 한눈에 나타납니다. 직원이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상품이 휴대전화 요금제 비교하듯 깔끔하게 배열됩니다. 금리뿐 아니라 만기, 중도 해지 수수료, 자동이체 혜택까지 비교표에 뜹니다. 어르신이 글씨를 읽기 어려워하면 직원이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드립니다. 상품을 고르면 프린터에서 신청서가 출력되니 서명만 하시면 끝입니다. 설명 의무 강화 제도도 동시에 시행되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대리 영업점까지 확대됩니다. 덕분에 고객 입장에서는 귀찮을 만큼 반복 설명을 듣지만 그만큼 안전장치가 촘촘해진 셈입니다. 이쯤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하셔야 할 행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통장을 모두 꺼내 이름을 확인하세요.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내일 바로 전환 신청하십시오. 둘째, 농협 통장 잔액이 1억 원을 넘거나 2통 이상 합산해 1억 원을 넘을 것 같으면 초과분을 다른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세요. 셋째, 금리가 조금 낮아도 목돈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신다면 우체국 예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수시 입출식 통장에도 이자가 붙고 부가세 면제 혜택까지 있어 계산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넷째, 7월 이후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은행 대리업 상담 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적금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 은행 금리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뱅킹은 못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창구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직원 교육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사진 붙인 임시증을 발급받아도 되고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대체됩니다. 본인이 내용을 듣고 이해한 뒤 서명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니 서두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체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직원 복장도 달라집니다. 빨간 조끼 대신 커다란 명찰이 달린 점퍼를 입어 이름과 직책이 멀리서도 보이도록 바뀝니다. 점심시간 셔터를 내리던 관행도 사라지고 중식 교대제를 도입해 정오부터 1시 사이에도 상담, 창구 한 곳 이상은 꼭 열어둡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청약 통장 전환을 위해 우체국에 오셨습니다. 대기표를 뽑으면 화면에 예상 대기 시간이 뜨고 창구에 앉으면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 고객 정보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후 전환 안내문을 읽어드리고 이해 여부를 묻습니다. 2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우대 금리 적용까지 설명한 뒤 여유 자금을 어떻게 나누어 두면 좋을지 상담합니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를 비교해달라 하시면 태블릿 화면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정기 예금은 연 3.2%, 신한은행 적금은 최고 3.7%, 우체국 파워
예금은 3.0%로 표시됩니다. 목돈은 우체국 예금에 두고 생활비 통장은 금리 높은 시중은행으로 분산해 보자는 제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 합산 규정을 다시 확인하고 창구를 떠나시면 됩니다. 이처럼 달라진 제도는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한번 체험해 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현금 카드나 스마트폰이 그랬듯 어르신들은 늘 시대 변화에 현명하게 적응해 오셨습니다. 이번 변화도 잘 활용하시면 금융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첫째, 청약 통장은 9월 33,000영일까지 반드시 새 통장으로 전환하자.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 원이지만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 농협을 합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셋째,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하니 목돈 안전판으로 활용하자. 넷째, 7월부터 농협과 우체국에서 여러 은행 상품을 비교 가입할 수 있으니 창구 상담을 꼭 받아보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과제도 3가지만 짚어드립니다. 첫째, 집안 서랍과 장롱 속 통장을 꺼내 종류와 잔액부터 적어본다. 둘째,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일정을 잡고 청약 통장 전환과 예금 분산 상담을 받는다. 셋째, 투자 상품을 권유받으면 서류를 집에 가져와 자녀와 함께 읽고 다음 날 다시 방문해 결정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시고 구독을 눌러 두시면 다음에도 알림이 갑니다. 댓글에 궁금한 사례를 남겨주시면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제가 한 분 한 분 답글 달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든든해야 마음이 편하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우체국 30년 베테랑 이석규가 여러분의 자산 지킴이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